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25강을 시작할 차례인데 저번에 24강에서는 연결어의 첫 번째 섹션이었던 전치사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섹션 접속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타이틀이 쌤 접속사라고 해놓고 왜 이거는 종속 접속사예요. 타이틀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적혀져 있긴 한데 그 접속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속 접속사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접속사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속사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굳이 뭐 종속 접속사다 라고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접속사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기준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전치사가 있다.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 우리가 25강에서 공부할 접속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문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컴마 없이 바로 문장이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기억해서 접속사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정말 가끔 어떤 질문을 또 받냐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쌤, 명사랑 문장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쵸? 여러분, a dog. 이 단어 쉽죠? 그쵸? a dog라는 단어가 한 게 있습니다. 얘가 혼자 있으면 뭐예요? 명사예요. 얘가 혼자 있으면 강아지니까 그냥 이거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a dog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볼게요. barks. bark라는 동사가 이렇게 왈왈 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 뒤에 동사가 붙는 순간 이 명사가 주어라는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주어 동사 구조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요거죠. 강아지, 이거는 명사죠. 근데 개가 짖네? 이거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즉,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쓸 건지 접속사 뒤에 문장을 쓸 건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다? 동사의 유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가 붙은 도구는 문장이고요. 동사가 없는 도구는 그냥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죠? 그죠? 자, 어쨌든 접속사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팁 아닌 팁을 보시면은, 그치? 자, 두 개의 문장 어떻게 쓴다? 이렇게 주어 동사라고 쓴다. 동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존재한다는 게 문장의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문장, 주어 동사를 연결할 때에는 누가 필요하다? 자, 접속사가 필요하다. 괜찮죠? 다시 한번. 접속사가 붙어 있는 주어 동사. 여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무슨 절? 종속절. 얘가 주절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얘가 주절 뒤로 빠질 수도 있더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종속절이 앞에 있을 땐 보통 컴마로 찢어줄 거고 종속절이 뒤에 있을 땐 그냥 접속사 앞에서 문장 탁 이렇게 컴마가 없어도 문장 탁 혼자서 끊어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독해 가서 편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는 자유롭다. 주절 앞에 접주동, 종속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절 뒤로 접주동, 종속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별 이야기 아니죠? 자, 밑에 표를 좀 외워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교재에도 1번부터 4번까지 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잘 나오는 것만 막 추려온 거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 표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는 빠짐없이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딱 보자마자 접속사다. 품사라고 하거든요. 품사하고 어떤 뜻이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 해석을 동시에 외울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자,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though, although, even thigo though, though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싹 다 접속사고요. 뉘앙스 똑같습니다. 뭔가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though를 쓰나 although를 쓰나 even though를 쓰나 다 똑같습니다. 뭔가에도 불구하고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even though는 even if랑도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이야기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잠깐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if가 혼자 있으면 무슨 뜻이죠? if 주어 동사? if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가져가죠? 뭔가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오늘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친다면, 내일 우리가 마주친다면, 이렇게 약간 가정하는 문장 있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이 if라는 접속사입니다. 심지어 가정법에서는 한 가지 축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기도 해요. 괜찮죠? 근데 if 말고 여기 보시면은 even if도 있다 이거예요. 보통 영어에서 even이 약간 심지어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역이랍시고 심지어 뭔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오역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even if는 뭔가 한다면 if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뭔가 한다면 절대 안 돼요. 뭔가 함에도 불구하고 해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려운 말로 양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내가 한 걸음 양보해서 물러서서 용서해 줄게. 약간 이 정도의 뉘앙스. 뭔가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양보절이다.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뭐 이런 한국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뭐 다음 중 양보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웠고요. if하고 even if는 자 다른 친구더라. 오케이? 근데 잘 안 나오는 접속사 중에 as if도 있어요.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문장 구조 들고 갑니다. as if는 무슨 뜻일까요? if인 것처럼 뭔가 한다면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이 if 삼형제를 잘 체크해가지고 연결어에서도 써먹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독해 지문 가서도 잘 잘라가지고 해석해 먹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요 대조, 요 양복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오케이? 자, 밑에 거 whereas 내지는 while 이 친구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뭔가 한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어요. 오케이? 여기는 where가 들어가 있죠? where, 어디라는 해석이 붙다 보니까 어디 약간 좀 장소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착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되게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고요. 뭔가 한 반면에 뭔가 좀 대조의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할 때 whereas, while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두 건 있죠? 뭔가 한다면 if 쉽고요. unless는 뭔가 하지 않는다면이란 이야기예요. 가끔 여러분 시험 문제 보기에 if랑 unless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접속사라는 품사에다가 주어 동사 한다면이란 해석이 맞아, 주어 동사가 하지 않는다면이란 해석이 맞아 라는 해석의 이슈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 연결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뿐만 아니라 문맥상, 문장의 해석상 어떤 뉘앙스가 필요한 거야? 까지 같이 물어봐요. 해석을 아니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엄청 다양하죠? 그쵸? 자, 왜는 뭔가 했을 때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whenever 붙어 있으면은 뭔가 할 때마다 반복적인 거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이거는 when이에요. 단발성이죠. 그때 한 번. 그치? 근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건 여러 번 반복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좀 이렇게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거고. 자, as soon as 뭔가 하자마자. 그죠? since 뭔가 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게 시제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덧 연결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제 문제일 때는 뭔가 한 이후로 지금까지 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표현이다. 선표현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었죠. for 뭔가 하는 동안에 since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완료 진행 시제를 답으로 만들어주는 근거로서 since를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치?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해가지고 since 다시 한번 좀 전달되고 있고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while이 반면에란 뜻도 있겠지만 뭔가 하는 동안에란 뜻도 있죠. 둘 다 접속사인 품사인 거고 뭔가 하는 반면에 란 뜻에다가 뭔가 하는 동안에 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반면에 란 뜻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연결어 문제든 아니면 독해 지문이든 이 반면에 란 뜻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네? by the time 쌤 이거 전치사 아닙니까? 할 수 있겠는데 by the time 요거는 그 접속사예요. by the time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접속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에 놓이면서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주어가 동사할 때쯤에 해석이 약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제 공부할 때 by the time 뒤에 접속사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치? 뒤에 빈칸에 어떤 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미래 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었죠. 약간 시조부 현미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더라도 약간 미래처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미래의 의미를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 그 시제 공부하면서 했었죠. 그쵸? 거기 나와 있는 by the time, 지금 등장하고 있는 by the time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됐죠? 제일 마지막 in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뭔가 때문에 뭔가이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as, since, because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쌤 since가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둘 다 뜻 가지고 있고요. 자,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여러분 107페이지 교재에는 이 표에다가 요 예문까지 들어가 있을 텐데 조금 있다가 요거 이제 풀어보고요. 조금 있다가 since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죠? 아까 while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 조금 있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표를 기본적으로 잘 암기해 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밑에 예문 잘못 넘겼네요. 밑에 예문 107페이지 하단에 잘 들어가 있죠? 이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문장 즉 주어 동사 앞에 빈칸이니까 종속절이 주절 앞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끊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보통 컴마가 찍힌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굉장히 피곤했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she stayed up late. 늦게까지 안 자고 이렇게 일어나 있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ish her work. 일을 끝내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 그러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일을 했다 이거니까 뭐 though나 even though나 or though나 뭐 even if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양보에 해당됐던 네 가지 있죠? 넷 중에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주절, 주어 동사, 뒤에 종속절이 들어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여긴 제가 친절하게도 컴마를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컴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컴마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든이라는 친구가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좋아한대요. 뒤에 보시면 근데 그의 형은 prefers, 선호한다, mild ones, 좀 순한 맛. 앞에 얘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친구고 뒤엔 얘는 약간 좀 마일드가 순한 거, 젠틀한 거잖아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순한 맛을 좋아하는 친구다. 그럼 가운데 반면에가 필요할 테니까 뭐 whereas나 while 같은 거 반면에에 해당되는 접속사를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I called my mom.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컴마 없죠? 접속사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을 때는 컴마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한 건데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대. 내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도 괜찮을 것 같겠고 그쵸? 그냥 단순히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화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when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둘 중에 뭘 넣든 상관이 없죠? 제일 마지막 그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대요. 왜? 아팠기 때문에 because를 넣든 뭐 as를 넣든 since를 넣든 인과의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간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확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필요하다면 필기를 잘 해두세요. 그냥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든 페이지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연결어는 이를테면 뭐 as, since, while 이런 연결어는 두 개 이상의 품사와 해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한마디로 연결어가 무조건 하나의 품사에 하나의 해석만 고정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잘 나오는 몇 가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거는 as죠. 요 영역에서 제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as입니다. 보세요. as는 전치사로 쓰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as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as a consultant. 내지는 such as apples and oranges. 이런 식으로. as 명사 덩어리. 이때는 전치사 as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해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로서 그가 고용되었다. 컨설턴트로서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참고로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명사 앞에 놓이잖아요. 심지어 이름에도 앞전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명사 앞에 배치되는 성분이다.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시면 한국어는 조사, 그러니까 너는, 너가, 너로 인해, 너 때문에, 너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전치사가 아니라 조사가 발달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조사, 전치사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국어는 명사 뒤에서 이 전치사가 해석되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 너에게. 그래서 영어로는 앞에 놓이게 되는데 한국어에선 뒤로 가게 된다. 약간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가 로서니까 컨설턴트
로서 채용이 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좀 자연스럽다는 거죠.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as가 such랑 같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such as라는 표현이 별로 이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죠? 뭔가와 같은 어떤 세부적인 예시를 이야기할 때, 세부적인 종류를 이야기할 때 약간 such as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She loves fruit. 그녀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뭔가와 같은 apples나 oranges와 같은 그런 fruit을 좋아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as가 명사와 함께 즉 전치사로 쓰일 때는요. 뭔가로서란 해석과 뭔가와 같이, 뭔가처럼 이란 해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접속사도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즉 as 뒤에 문장이 놓이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끊어 읽거나 이렇게 끊어 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 그죠? 근데 해석이 세 가지나 됩니다. 약간 뭔가 할 때 뭔가 함에 따라 when처럼 해석되는 as도 있고요. 약간 뭔가 하기 때문에 because처럼 해석되는 as도 있고요. 뭔가 하듯 뭔가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되는 as도 있습니다. 쌤, as가 나왔을 때 셋 중에 뭘로 해석이 됩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더 자연스러운 걸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as the sun rose 태양이 뜰 때 태양이 뜸에 따라 그쵸? The birds 새가 began to sing 약간 이렇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해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as it was raining because랑 똑같이 쓰인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because, since, as 죄다 뭔가 하기 때문에 인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stayed home 집에 있었다. 그쵸? 뭐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요거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되게 비가 오고 있거든요. 예. 아침에 얼마나 나오기가 싫던지. 저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as가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주어가 동사듯 이런 해석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everything went. 그러니까 everything이 모든 것, 모든 일 해석이 이렇게 되죠. 모든 일이 굴러갔다. 뭔가 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went, 굴러갔다, 진행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어 문제를 풀든 아니면 독해집문을 읽든 as가 나와 있으면 이 5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쓰였는지 접속사로 쓰였는지 끊어가지고 읽을 줄 아셔야 되겠고 문맥으로서 어떤 해석이 맞는지 하나하나 잘 이렇게 매칭시켜 줄 줄 아셔야 될 거고 꽤 독해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죠? 옛날에 막 영어 강의할 때 as만 따로 빼가지고 특강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진짜 용례가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GTF 푸실 때에는 요만큼이면 충분하겠더라. 이렇게 as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오케이? 필요하시면 뭐 찍든 쓰시든 하시고 괜찮죠? 자, 그 다음 as하고 또 많이 나오는 게 since하고 여기 since 마지막으로 while하고 이 두 것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since가 이렇게 전치사로 쓰이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가 하나만 있으면 이 since는 전치사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since가 전치로 쓰였을 때는 해석이 딱 한 개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 여름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여기 이제 그 선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 시제인 have PP 시제, 어려운 말로 완료 시제 잘 쓰였겠더라. 이거죠. 그죠? 근데 since가 전치사 말고 여러분 접속사 기능도 있습니다. 이때 해석이 두 가지예요. 끊었을 때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란 해석도 있는데 약간 because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날씨가 좋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상하죠.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치? 날씨가 좋으니까 어때요?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약간 이런 문장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ce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뒤에 명사만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에 놓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때 뜻 무조건 하나 근데 접속사일 때는 뜻이 두 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랬기 때문에 because의 뉘앙스인지 문맥 앞뒤를 잘 살펴가지고 이제 그 정확한 뉘앙스를 매칭해 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while인데요. while은 그냥 간단해요. 이 친구는 전치사는 없고 무조건 접속사인데요. 의미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표에서도 봤었죠. 그죠? 뭔가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습니다. While listening to music 해가지고 내가 노래를 듣는 동안에 그녀는 약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정도의 문장인데요. 뭔가 하는 반면에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자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내가 액션 무비를 즐기는 반면에 자 대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동생은 comedies, 희극을 즐긴다. 액션과 코미디 다른 두 대상이죠. 그죠? 해가지고 반면에 라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더라. 요겁니다. while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부록으로서 as 그리고 since, while에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용례를 정리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표까지만 좀 기억해 줍시다. 보시면은 같은 뜻 그러니까 가운데 뜻이 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품사. 한쪽은 전치사고 한쪽은 접속사죠. 즉 한쪽은 뒤에 명사만 놓일 것이고 나머지 한쪽은 뒤에 문장이 놓일 것이고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약간 시험장 가면 헷갈릴 수 있겠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로 좀 정리해 온 거거든요. 이 두 건은 전치사입니다. 명사에도 불구하고예요. 많이 나오죠. 근데 요 네 건은 접속사예요. even though, even if 약간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쌤, if는 뭔가 한다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요. 해가지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주어가 동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셔야 되겠어요. 때문에 전치사였죠. 특히 이쪽에 because of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of를 떼면 뭐가 된다고요? 접속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보기항에 A, B, C, D 보기항에 because하고 because of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요구할 거고 요거는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을 요구할 거다. 한눈에 잘 캐치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during은 똑같은 해석이지만 전치사예요. 명사 동안에 해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방학 동안에 하면은 during the vacation이에요. 그죠? 내가 서울에 사는 동안에 하실 거면은 while I live in Seoul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해석이 겹치다 보니까 품사 쪽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마지막 내용으로서 25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강 마무리 지을 거고요. 26강에서는 접속사 말고 접속부사라는 게 하나 있었죠. 뒤에 컴마, 되게 귀엽게 컴마가 한 개 붙는 그 친구까지 마저 공부해가지고 연결사는 좀 이론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강에서 접속부사 27강에서 연습 문제 풀면은 GTF 문법 기본 이론 쪽은 다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5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